자, 오늘 1월 25일 오랜만에 찍는 마감 시황입니다. 일단 제목은 오늘은 코스닥 순환매라고 지어봤는데 오늘 코스닥이 좀 셌거든요. 최근에 우리 시장이 쉬지 못하는 동안 쉬는 동안 반영하지 못한 나스닥 상승률이 4%가 넘습니다. 그걸 하루 만에 반영하기는 힘들겠죠. 갑자기 뜬금없이 코스닥이 4%가 뜨지는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설 연휴 직전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반면에 나스닥이 헤맸더라는 걸 좀 생각한다면 우리 시장이 나스닥보다 상승폭이 많지 않은 점을 납득할 만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특징으로는 첫째는 코스닥 시장이 견조했다는 점, 둘째는 개인은 여전히 팔고 있다, 셋째는 지수 상승에 비해서 상승 종목 수가 아주 많지는 않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못 올라왔기 때문에 순환매를 돈다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좀 잘 간다라고 해서 코스피를 따라가다가는 고생할 거다. 왜냐면 매매 횟수가 많아지면은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왜냐, 수수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살 때는 위에 호가를 사고 팔 때는 밑에 호가를 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거래를 돌리면은 1% 이상의 손실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매매 횟수는 많은 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장을 따라다니다 보면은 오히려 손실폭이 클 수 있다. 시장 상승률만큼도 먹을 게 없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대형주를 중심으로 코스피가 먼저 브레이크 잡다 보니까 그 다음에 코스닥에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개인의 매도세는 여전합니다. 개인의 매도세가 제가 작년 10월 1일부터 이제 외국인들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지금 우리 종목들 꽉 쥐고 있을 때지 팔 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진짜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하루 이틀 일주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외국인들이 코스피 기준으로 작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10조 원이 넘게 들어왔어요. 10조 5,664억. 기관은 여전히 돌리고 있고요. 얘들은 어차피 수수료 장사하는 애들입니다. 개인은 11조 1,400억 팔았어요. 야, 진짜 엄청나게 팔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외인들은 돈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외인들 특히 미국계 자금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경기 침체 우려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표들은 경기가 되게 튼튼하다는 지표죠.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 시황 방송 보내드릴 때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게, 정말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는 건가? 호황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실업자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있다. 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죠. 계속 경기는 힘들어지고 물가 상승률은 높아지는데 거기에 비해서 실제로 실업자들은 좀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가계부채가 전세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전세는 우리나라의 특유의 제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거나 전세를 했던 게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줄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들에서 돈을 빼고, 또 심리적으로도 이미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왜냐, 내가 60% 70% 손실 날 거를 계속 물을 타요. 계속 이제 한 1년 동안 탔어요. 마이너스 한 30까지 만들어 놨어요. 한 10% 15% 올라와요. 그럼 마이너스 한 10% 내외로 줄어들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주식하기 싫은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그렇게 단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 하겠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렇게 다 던지고 나면은 나중에 만약에, 저는 올해 3천까지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천까지 만약에 갔다, 그럼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내가 던지고 왔더니 간다, 이런 얘기만 또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생각보다 상승 종목이 많지 않은데 오늘 코스피가 528종목 상승, 330종목 하락입니다. 꽤 하락 종목 많죠. 코스닥이 1082종목 상승, 하락이 386종목. 그래도 코스닥은 좀 견조한 편이었죠. 지수 대비는 상승 종목이 많은 편이 아닌데 큰 종목 위주로 수급이 좀 돌고 있고, 작은 종목군은 테마 정도가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코스닥이 강했으니까 코스닥에서 뭐 모스타 인프라 개별 누수 있는 종목들 많이 올라갔는데 알레 같은 경우는 뭐 정치 테마로 갔고 어 보시면은 최근에 그래도 견조했던 뭐 철강 쪽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쪽은 또 다 빠지고 금융도 마찬가지죠. 금융도 한참 좋았다가 오늘 좀 안 좋고 오늘은 또 최근에 좀 헤맸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솔이 조금 움직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 또 2차전지가 안 좋았다가 SDI나 이런 종목들이 좀 끌어올려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견인해주는 정도. 그래서 코스피에서 대형주들이 조금 시장을 잡아주고 나머지는 사실 좀 별 볼일 없었다. 시퍼런 것들을 보면은 코스닥은 개별 테마 쪽 위주로 좀 움직이는 흐름들 보여줬다라는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엔솔 27일이 보호예수 해제 날인데 아마 그 전부터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호예수 해제했다고 그날 왕창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팔 수 있는 거지 그날 다 팔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매물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 글로벌 시장하고 좀 봐보도록 할까요? 보세요. 나스닥부터 볼게요. 제가 나스닥 항상 60월선 안 깰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60월선에서 또 기가 막히게 브레이크가 잡혀서 이 빨간색 라인이죠. 기가 막히게 브레이크 잡히고 양봉 나오고 있습니다. 월봉입니다. 보시면 그 자리에서 기가 막히게 올라옵니다. 사실 나스닥이 힘들어서 그렇지 다우존스 보시면은 다우존스 지금 코로나 고점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코로나 이후 고점까지. 코로나 그 고점까지. 우리 지수로 따지면 3,300대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36,000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S&P 그래도 나스닥보다 못하지만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유럽 한번 볼까요? 유로스톡 보면은 거의 지금 4,400대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얘도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코로나 고점 그 당시 고점까지 이미 꽤 많이 구조대가 와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 지수인데요. 독일 닥스도 지금 보시면 역시 코로나 고점 2022년 고점 2021년과 2022년 초의 고점까지 지금 몇 포인트 안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가 꽤 많이 회복이 됐어요. 상해 한번 볼까요? 상해는 빠진 것도 사실 별로 없긴 하죠. 왜냐하면은 상해는 계속 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코로나가 별로 확진자가 없었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빠진 것도 없고 생각보다 견조해서 올라온 폭도 좀 적긴 합니다. 생각보다 역시 마찬가지 고점까지 이렇게 많이 남은 상황은 아니고 상해 지수고요. 니케이 한번 볼게요. 니케이 진짜 얼마 안 남았어. 3만까지 지금 27,000원이거든요. 사실은 빠진 것도 얼마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럼 결국은 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실제로 빠진 건 나스닥만 빠진 겁니다. 보세요. 다우 빠졌다가 바로 들어 올렸죠. S&P도 빠지다가 바로 들어 올렸죠. 그럼 우리가 계속 우리랑 가장 밀접한 게 나스닥이기 때문에 왜냐면 나스닥 기술주 위주고 우리나라도 반도체 위주의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스닥만 보고 있는데 사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빠진 게 나스닥이었던 거예요. 상해나 뭐 니케이 다 멀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을 너무 추종을 했던 부분도 있고 또 나스닥이 생각해보면은 과거에 너무 많이 올라가기도 했어요. 이번 코로나 이후의 변동성을 제외하고서라도 사실 테슬라, 엔비디아, 반도체 기업들, 전기차 기업들 성장하면서 엄청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낙폭도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급등주가 빠질 게 많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다우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S&P가 이렇게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나스닥이 제일 상승 탄력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발락도 제일 큰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는 되게 눈치 없는 시장이죠. 왜 그러냐? 우리나라 그러면 월봉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월봉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눈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나라는 올라간 게 없어요. 나스닥이 그렇게 올라갈 때 나스닥을 보면은 다시 한번 나스닥 보여드릴게요. 나스닥 기준을 제가 어딜 잡았냐면은 2008년 리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2008년이거든요. 요렇게 완전히 강세장이 펼쳐지잖아요. 언제까지? 거의 여기서 꺾이기 전까지 한 14,
14년, 14년 중간중간에 물론 이슈들은 있었죠. 계속 이슈들은 중간중간에 있었습니다. 이때 코로나, 이때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2011년도가 아마 저기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고 뭐 이렇게 몇 개씩 있었어요. 이때가 아마 그리스 파산인가? 이때 같이 엮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몇 개 이슈들은 있었지만은 계속 상승세는 변하지가 않았고 이번이 최근에 월봉상 엄청나게 빠진 적이 이번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빠진 거고 그 전에 2008년부터는 계속 상승세가 이어져 왔는데 우리 시장을 보면은 우리 시장은 또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2008년 한번 볼게요. 좀 땡겨볼게요. 2008년 여기입니다. 2008년부터 올라 조금 반등 줬다가 그 다음에 우리는 박스피 6년 저도 이때 진짜 주식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올라온 게 없는 상태에서 빠졌어요. 정말 눈치 없이 빠진 거예요. 사실은 나스닥이랑 입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낙폭을 보면은 니케이나 상해나 유럽이나 다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나스닥을 똑같이 추종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은 여기서 코로나 고점을 생각하면은 아직도 갈 자리가 많다. 다른 나라 만약에 유럽만큼만 올라와도 저는 3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3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못 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먹을 자리가 많고 항상 하락장보다 그러니까 상승장이 길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리먼 때만 봐도 하락장이 한 1년 반 정도 되면은 상승장이 3년입니다. 그 다음에 박스피였고 여기도 급락 한 석 달 급락하고 올라간 게 1년이 넘게 올라가잖아요. 이번에 한 2년 빠졌어요. 2년. 징하게 빠졌어요. 2년 빠졌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훨씬 더 오랫동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파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언제 다시 빠질지 모르니까 그 두 점이 있는데 항상 하락 파동보다는 상승 파동이 배 이상 길게 나옵니다. 그럼 올해 내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남들이 상저 하고를 얘기할 때 상고 하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저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저를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앞으로 그거는 대응하기에 따라 다른데 지금 정부의 자금이 대부분 상반기에 지출이 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상저하고를 얘기하니까 정부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작은 집회비 대부분 상반기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재정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시 추경을 편성해서 뭔가 또 한번 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상승 모멘텀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지금 분위기 또 여야가 뭐 분위기가 아주 험악한데 살면서 이렇게 험악한 적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지켜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시장들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못 올라갔다. 그리고 다른 시장들이 2008년에 올라간 것보다 우리는 올라간 것도 없다. 라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올해는 뭐 3천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매일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변동성은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보시면 1월 달에 보시면은 일봉입니다. 바닥 한번 잡고 그대로 갔으면 좋겠죠. 여기서 바로 원샷으로 갔으면 좋겠지만은 결국은 쌍봉 한번 찍고 내리 꼽았다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역회된 숄더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역회된 숄더가 나오면서 지금 추세 전환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왜냐? 외인 기관도 호구가 아니라는 말씀을 항상 말씀드립니다. 비싸게 살 필요가 없고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외인 수급을 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얘네들이 이걸 팔 수가 없다니까요. 누가 받을 거예요 이거를요? 기관이 안 받아줍니다. 얘네들도 지금 심리가 지금 다 부서졌는데요. 심리가 안 부서졌으면은 기관이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기관이 거의 힘을 못 써요. 조금 사는 듯 하다가 도로 팔아요. 계속 매매 돌리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수수료 먹으려고. 계속 매매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일관성 있게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계속 수수료 따먹기만 하고 있고, 개인들은 아유 이제 이번에 올라오고 또 빠질 수 있으니까 빠질 때 뭐 도로 사든지 말든지 일단은 던지고. 외국인은 지금 디기가 없어요. 던져서 받을 수급 주체가 없으니까 기관도 안 받을 테고 개인도 안 받을 테고 한참 끌어올려 놓고 언제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사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때 안 사요. 이때 못 사고
이렇게 할 때도 못 사고 여기서 내려올 때쯤 요걸 올 때쯤 제일 많이 사요. 아, 얼마 전까지만 3,300이었는데 3,000까지 내려왔네. 2,800까지 내려왔네. 요럴 때 제일 많이 사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간 엔솔도 좀 이슈도 있고 또 미국 시장에서 계속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거기에 조금 따라서 변동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FOMC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 심리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지나가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가가 2%를 그 연준에서 목표치로 하고 있지만 실제는 실제 계속 2% 물가 인상을 대부분의 국가들이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저는 뉴노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3%대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내년에 뭐 한 2%로 줄어든지 새로운 뉴노멀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